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형 슈퍼커브를 한번 만나보러 왔습니다. 제 지인 오토바이고요. 자, 이 오토바이가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에 저는 이제 유럽형을 구입을 하긴 했지만 슈퍼커브도 이제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 중에는 이제 처음으로 구입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오너랑 한번 이런저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오토바이는 언제 구입했고 몇 킬로 탔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저는 이번 연도 네. 세 달 전쯤에 신차로 구입해가지고 지금 한 760km 정도 탔습니다. 네. 얼마에 샀죠? 그때 정가가 한 260만원 정도 됐고, 그 현금 할인해서 한 250만원 정도. 현금으로 할인해 네. 줍니까? 혼다에서? 예, 10만원 정도 해주더라고요. 다른 이제 뭐 부가적으로 뭐 주는 건 없고. 네, 원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뒤에 이렇게 텐덤이 안 달려서 나오거든요. 맞죠, 네. 맞죠. 예, 맞아요. 그냥 짐대 하나만 달려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것까지 포함해. 별도로 제가 별도로. 따로 구매했습니다. 네. 별도로 네. 텐덤 시트. 네, 얼마에 샀죠? 이것도 한 10만원 정도 혼다에서 정품으로 산 거거든요. 근데 정품인데 10만원이면 싼 거 같은데. 네, 한 그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또 뭘 했죠? 다른 거? 일단 저는 여기 지금 연장 브라켓이라고 브라켓. 네, 수납 공간이 슈퍼커브는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장 브라켓 통해서 제가 이거 짐대 달고 위에 이거는 쿠팡에서 주문해가지고 소쿠리 하나 달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시트 하단에 적재 공간이 없어서. 예, 브라켓은 또 얼마죠? 브라켓 이거 하디 제품이라는 건데 이거 89,000원인가? 인터넷에서 제가 주문했던 거. 하디. 예, 제일 좀 튼튼하다고 뭐 동호회 카페나 이런 데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튼튼해 예. 보이네요. 네, 요 바스켓은 얼마죠? 이거 쿠팡 제품 빅엔트 거라는 건데 이것도 좀 사람들이 이뻐서 인기가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이것도 15,000원인가? 예, 15,000원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거는? 그 외에 저는 뭐 순정 상태 그대로네요. 예, 순정입니다. 한 게 없습니다. 이게 배기량이 이게 110cc. 110cc.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최고속은 얼마나 나오나요? 저는 많이 땡겨보지 못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뭐 80에서 100 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까지 좀 올라가기가 저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80에서 100. 와, 예. 그래도 100까지 나오나 보죠. 좀 100까지 찍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배기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동 켜서. 오케이. 클락션 한번 해볼게요. 클락션. 클락션은 좀 큰 편입니다. 크네. 예. 크네. 혹시 타면서 뭐 네. 시동 꺼짐이라든지 뭐 고장 같은 게 있었나요? 시동 꺼짐은 아직 없었고. 한 번도 없었고 네, 잘 타고 있습니다. 제 차도 시동 꺼짐이 껴 있었는데 예. 슈퍼커브는 아직 시동 꺼짐 한 번도 없었고. 예. 다른 고장으로 인해서 뭐 간 적도 없네요. 네, 아직 신차라서 뭐 그런 적은 고장도 좀 없었고. 지금 네. 800km면 엔진 오일은 한번 갈았겠네요. 아직 안 갈았습니다. 그래요? 네. 이 제품을 이제 구입한 이유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시티 이런 종류의 오토바이를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요즘 뭐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PCX 이런 종류를 스쿠터 종류를 많이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저는 좀 다르게 좀 타보고 싶어가지고 또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네, 맞아요. 뭐 패션적으로도 많이 타고 네, 맞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해서 색깔도 워낙 네. 다양하죠. 네, 그렇게 해서 좀 샀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장점이나 단점 뭐 이런 네. 거 궁금합니다. 일단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쁘다. 이쁘다, 디자인. 네, 디자인도 이쁘고 색깔적으로도 잘 뽑아냈고 젊은 층이 요즘 레트로 감성이 좋기 때문에 네.
이런 종류를 많이 타기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비. 연비. 예. 지금 제가 찍히기로는 지금 한 48km 정도 와,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48. 예, 여기 와. 일단 오토바이 상에 찍히기에는 예. 계기판에 찍히기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예, 요 제품은 연비가 20도 안 나옵니다 지금. 예. 아, 연비가 48, 거의 50 가까이. 예. 거의 뭐 이제 떠도는 말로 기름 냄새만 맡아도 예. 간다는 그 아, 지경이네요.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장점 일단 기아 있는 걸 조금 매뉴얼. 좋아하시는 분, 아. 예, 매뉴얼 있는 걸 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소하게 심심하지 않게 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이제 장점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해서 또 단점으로도 생각할 네.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있을까요? 단점은 네. 일단 바퀴가 너무 얇아요. 아, 바퀴. 네. 오케이. 아, 바퀴가 좀 불안하다. 얇아서. 그리고 칼국수 도로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홈이 그쵸, 그쵸. 쭉쭉쭉 파져 있는 칼국수 도로가 있는데 맞아요. 그 도로에 이제 약간 바퀴가 조금 들어가면 좀 털리는 느낌? 아, 예, 좀 털린다. 불안정한 느낌? 뒷바퀴가 더 많이 털리겠네요. 예,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 얇긴 얇다. 네. 이렇게 얇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아지는 네네. 거죠. 너무 일단은 속력이 그렇게 많이는 안 난다. 예, 뭐 어쨌든 CC가 조금 있으니까.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예. 덩치 있는 사람, 저 같은 덩치 있는 사람은 많이 답답하겠어요. 예. 그 수납 공간도 아, 수납 공간이 제일 좀 문제긴 하죠. 수납 공간이 없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브라켓이나 뒤에 네. 이제 침대를 통해서 네. 공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운전은 아마 캠핑도 많이 가시고 아, 맞아요, 맞아요. 장거리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순정으로 쇼바를 이제 달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보통은 쇼바를 튜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쇼바를. 네, 그러면 좀 떨림이 아. 많이 적어진다 해가지고 아, 네, 진동이 굉장히 셉니다. 아. 4단에서 스로틀 확 당기면은 계속 쭉 가면 이제 진동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동이 좀 심하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이 제품을 타고 모토 캠핑도 많이들 하시고 네. 또 여행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제품에 추가로 뭐 하고 싶은 튜닝이나 액세서리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먼저 네. 앞에 바구니를 하나 일단 아, 네. 앞에. 바구니. 근데 여기 이건 원래 달려서 나옵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옵니다. 그 바구니는 또 한 10만 원 하겠네요. 바구니 그렇게 뭐 그럼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음. 한 3, 4만 원대도 있고. 바구니를 하면 네. 또 앞에도 뭐 조금 네. 수납 공간이 생기겠네요. 네. 그리고 뭐 기아 올리는 거 이제 발판 크게 만들어주는 어. 그런 튜닝도 할 수 있고. 아. 해가지고. 제가 매뉴얼을 한 번도 안 타봐서 네. 매뉴얼 한번 살짝 한번 그 1단 2단 요거 기어 변경하는 거 살짝 간략하게 한 번만 예.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어는 앞쪽으로 발을 눌렀을 때 1단, 2단, 3단, 4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뒤쪽으로 내렸을 때는 4단, 3단, 2단, 1단으로 내려가고 주행 중일 때 일단 저는 2단부터 출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스트롤 당기면서 바꾸고 또 당기다가 2단 또 바꾸고 3단 이런 식으로 기아를 조절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단에서는 밟으면은 1단으로 다시 안 내려가거든요. N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출발은 N단,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있어요. 네. 포지션은 발을 한번 땅에 대 보실래요? 이제 여기 지금 스탠드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도 발이 거의 닿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뭐 키가 작으신 분들도 뭐 170 이하신 분들도 충분히, 여성분들도 많이 타고 계시다시피 170 이하 분들도 충분히 타시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23년형이죠. 네. 그러면 23년형이면 그 전에 뭐 모델하고 좀 바뀐 게 있나요? 22년형인가? 이전 모델은 뭐 노란색도 있고 음. 색깔이 조금 더 추가가 됐네. 네, 뭐
다른 게 있었는데 네. 지금 제가 샀을 때는 노란색 이런 색깔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은 조금 디지털 계기판으로 맞아요. 이 눌리면은 음. 키로수라든지 네네. 이제 뭐 자기가 지금 운행하고 있는 연비,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시간 나오네요. 네 시간도 있고 지금 키로수. 트립도 있습니다. 몇 킬로 했는지도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연비, 기어단 네. 나오고 기어 단도 나오고 연비 나오고. 네 위에도 기어단 N단만 표시되거든요. 네. 아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오토바이들 방향 보면은 지시등. 네 방향 지시등이 왼쪽 오른쪽밖에 안 돼요. 쌍깜빡이는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네, 이제 비상등 표시는 안 되고 비상등이 원래 안 되네 그러면. 네. 아. 보통 이제 비상등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거 튜닝을 해가지고 왜 비상등을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했을까? 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 같이 켜지진 않네요. 네, 이전 모델 몇 년식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전 모델은 좀 이런 디지털 쪽인 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감성 있게 또 돼 있고 네,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네요. 조작 버튼들이 진짜 뭐 맞아요.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이제 이 제품은 튜닝으로 이제 많이들 개성을 또 추가로 표현하는 오토바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혼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이죠. 슈퍼커브. 지금까지 타면서 뭐 총평 간략하게 듣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달리는데 뭐 재미도 있고 오토바이도 이쁘고 그리고 요 동네 마실용 네, 한 중거리 정도까지는 정말 오토바이도 가볍고 움직이는데 불편함도 없고 포지션도 너무 편하고 네, 그 정도로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뭐 가격이 200만 원대니까 진짜 뭐 취미로 굉장히 부담 없이 시작해 볼 만한 입문용 뭐 바이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혼다의 슈퍼커브 오너와의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